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이혼녀입니다. 다시 지금의 생활로 돌아온 지는 반년 정도쯤이고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전 남편과 저는 각자 독립해서 살던 오피스텔에서 처음 마주하게 되었어요. 이날은 개운하게 씻고 치킨에 맥주 한 잔을 하고 자려고 씻으러 들어가는 길에 치킨을 시켰는데 마침 도착했다고 해서 문을 열어봤더니 치킨이 없는 거예요. 분명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이게 치킨이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어디로 사라진 건가 싶었고 배달기사 저, 가게 주인 이렇게 셋이서 번갈아 가면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저 옆집인데요. 잠시 나오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이세요? 아, 치킨 때문에요. 치킨이요? 왕래가 없던 옆집 남자 입에서 제가 간절히 찾던 치킨이 왜 나오지 싶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렇게 듣게 된 그 남자의 말은 정말 웃겨서 웃음밖에 안 나왔죠. 알고 보니까 저랑 똑같은 치킨 브랜드의 치킨을 시켰는데 하필 양념 반, 후라이드 반으로 똑같이 시켜서 별 의심 없이 먹고 있었다네요. 주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갑자기 바로 배달이 왔다기에 받아다가 너무 놀라서 멍 때리다가 먹던 치킨에 붙은 영수증을 보니 저희 집 거라서 진짜 화들짝 놀랐다며 죄송하다던 옆집 남자. 아, 정말 죄송해요. 배달기사가 어쩐지 중간이라기엔 너무 이쪽 집 쪽에 둬서 착각한 줄 알았거든요. 이거 지금 온 거라서 따뜻하니까 얼른 드세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제 치킨이 실종된 줄 알고 너무 놀랐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처음 웃기게 마주한 전 남편과 급속도로 친해지고 서로 맛있는 걸 하면 더해서 나눠주고 그러다 같이 집에 서로 오고 가며 저녁도 먹고 술 한잔도 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알고 보니 동갑이라서 급속도로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었죠. 서로 알아가던 시점에 연인으로 발전을 했고 뭐 남들과 똑같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결혼 전에 장점이었던 게 결혼 후 단점으로 변한다는 말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는데 전 남편은 어른들에게 깍듯하고 예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죠. 본인 부모에게도 정말 효자였고 또 저희 부모님께도 너무 잘했던 남편이라 고맙기도 하고 제가 더 잘해야겠다,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끔 일깨워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바로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건 효자가 아니라 마마보이였던 거예요. 엄마, 이번 주 주말에 미숙이랑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끓여주는 꽁치 김치찌개 먹고 싶다. 그거랑 고등어도. 아, 알겠어. 엄마가 해놓을 테니까 일찍 와, 아들. 알겠어, 엄마. 그리고 엄마 계란말이도. 옆에서 듣다 보면 30대 남성이 저렇게 엄마에게 찡찡거리면서 반찬 투정을 할 일인가 싶었지만 뭐 남편 집안은 여태 그렇게 살아왔던 건데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시댁으로 갔고 정말 어이없는 광경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엄마 나왔어. 아이고 우리 아들 왔냐? 잘 지냈어? 살 빠진 것 같네. 뭐야, 미숙이가 제대로 안 해 먹이는 거야? 예, 넌 네 신랑 제대로 안 챙겨 먹이니? 엄마, 나 원래 엄마 밥 아니면 잘 못 먹잖아. 오늘 왕창 먹고 가야겠어. 아유, 얘 마른 것 좀 봐. 미치겠다. 엄마가 반찬해서 집에 채워둘게. 남편이 마른 체형도 아니고 비만인데 무슨 말랐다니 정말 황당했어요. 그리고 제가 요리를 못하는 편도 아닌데 밥상을 기껏 차려주면 늘 이런 식이거든요. 여보, 밥 먹자. 아, 이것도 맛있는데 진짜 엄마 밥 너무 먹고 싶어 미치겠다. 언제까지 엄마 밥 할 거야? 당신이 나이가 몇인데 진짜 차려준 사람 성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당신이 매일 저녁마다 가서 먹고 와 밥을. 기껏 차려줬는데 이렇게 말할 때마다 나도 열받으니까. 에이, 뭘 그렇게 화를 내. 당연히 엄마 밥이 최고인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항상 이렇게 말하는 남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시댁에 가면 더해요. 본인 손으로 생선가시 하나를 못 발라먹는 남편은 그냥 어머니 옆에서는 3살짜리 아이가 되곤 합니다. 아들, 고등어가 먹고 싶었어? 아유, 대체 이 밥을 어떻게 먹이는 거니, 너는? 엄마, 나 고등어 살만 많이 듬뿍 먹고 싶어. 이게 무슨 상황인 줄 아세요, 여러분? 다 큰 30대 건장한 남성이, 그것도 결혼도 한 남성을 엄마가 옆에서 고등어 살만 발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짜 보고 있으면 인상이 절로 찡그려지고 속이 울렁거리는 게 진짜 뭐하나 싶지만 티를 내지는 않고 냅뒀어요. 굳이 여기서 한마디만 하면 10마디가 돌아올 걸 알기 때문이죠. 더 충격적인 건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입니다. 고등어가 반찬이었고 당연히 먹으라고 해둔 거니 저는 먹었죠. 그런데 제 손을 찰싹 때리면서 예, 기다려봐, 내려놔. 네? 왜 그러세요, 어머니? 아니, 고등어 가시가 몸에 그렇게 좋다던데 철준이는 가시를 못 먹으니까 너가 먹고 살은 철준이가 좋아하니까 얘를 먹여야지, 안 그러냐? 그리고 고등어 2마리밖에 안 넣었으니까 너는 다른 반찬 좀 먹어라. 얘가 먹고 싶다고 해서 한 거니까. 아니, 그렇다고 밥 먹는데 손을 치시는 건 아니죠, 어머니. 네가 먹을까봐 잽싸게 막으려다가 그런 거니까 네가 이해 좀 해라. 정말 더럽게 치사하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겠죠. 본인 아들이 고등어를 먹어야 하니까 저는 몸에 좋은 가시나 발라 먹으라는 게 말인가 싶더군요. 기껏 고등어 얼마나 한다고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을 때도 똑같았어요. 미숙이 너 다이어트 해야 하지 않니? 여자들은 원래 평생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밥도 먹고 과일까지 먹으면 살쪄. 정 먹고 싶으면 이거 먹어라. 그렇게 시어머니가 내민 건 사과 다 깎고 난 씨 부분 있죠? 그걸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저도 저희 집에서 귀한 딸이고 한 번도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먹는 거로 저렇게 치사하게 구니까 서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시댁에 가면 늘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런 두 모자를 보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이 참 애틋해서 그래. 새아가 너가 이해 좀 해라. 외동아들이고 워낙 귀하게 키워서 그러는 거니까. 아, 네. 세상 어떤 자식이 귀하지 않을까요? 모든 자식들이 다 귀하지. 해도 해도 너무했고 저는 웬만하면 절대 시댁에 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이런저런 핑계로 시댁 가는 걸 피하니까 이제는 집으로 찾아오시더군요. 아이고 냉장고 꼬라지 좀 봐라. 이러니 철준이가 이 집에서 밥을 못 먹겠다 하지. 예, 철준이는 이런 식으로 먹이면 안 먹어. 나물이나 채소를 먹을 거면 고기나 생선이 있어야 된다고. 얘 식단을 이런 식으로 주니까 안 먹지. 죄다 나물뿐이니 애가 좋아라 하겠니? 어머니, 고기 반찬, 생선 반찬을 그때그때 해서 먹는 거지. 냉장고에 반찬으로 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냉장고에 당연히 나물 반찬 뿐이죠. 어머니 냉장고 봤을 때도 저희 거랑 똑같던데요? 너 지금 시애미 앞에 토를 다는 게냐? 이겨 먹겠다는 거야? 아니요. 저도 할 말은 해야겠네요. 어머니, 저도 일하고 맞벌이인데 워낙 입맛이 까다로워서 주 3회 반찬해요. 퇴근하고 하세요? 매번 다른 반찬으로 퇴근하고 와서 해두고 저렇게 냉장고를 채우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그리고 매 끼니 때마다 메인 반찬 따로 해. 찌개나 국은 필수인데 이렇게 퇴근하고 와서 매번 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아시냐고요. 아이씨구, 돈 번다고 유세냐? 쥐꼬리만큼 벌면서 꼴값 떨고 있네 정말. 그럴 거면 당장 그만두고 살림이나 똑바로 해 너. 그리고 시애미가 말하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해야지.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대들기는 대들어. 니네 부모한테도 이러냐?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금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해요, 제가? 전 진짜 용납할 수 없네요. 이게 근데 끝까지 말대답을 하고 있네?
너 조용히 안 해? 그리고 또 당장 그만두고 살림만 해. 살림만 하는데도 이 모양이면 넌 내가 가만 안 둔다, 정말. 아차, 너는 여자이고 다이어트 해야 하니까 내가 반찬 갖다 주면 좀 적당히 먹어라. 얼마나 먹길래 반찬이 이렇게 뚝 떨어지고 없는 거야? 그거 제가 아니라 다 어머님 아들이 먹는 거예요. 죄송한데 저는 어머님 음식이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먹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한참을 말다툼을 하던 끝에 집으로 가신 시어머니,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 보고 있는데 순간 너무 열받아서 남편을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진짜 저 맛 때문에 찾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엄마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왔다 간 걸 모르기에 저는 모든 반찬을 제가 했다고 하고 상을 차렸습니다. 엄마 언제 오신대? 반찬 떨어지지 않았나? 내가 오늘 싹 다 했으니까 그냥 먹어. 언제까지 엄마 거릴 거야? 애도 아니고 징그럽다 당신도 정말. 이봐, 당신이 한 거 뭔가 늘 2%씩 부족해. 맛도 그렇고 식감도 그렇고 뭔가 항상 부족하단 말이야. 요리를 배워봐봐. 못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만 배우면 될 것 같은데 엄마한테 배워봐. 이 반찬도 맛이 부족해? 조금 별로야. 나 그냥 라면 끓여서 먹을게. 당신이 먹어. 야, 이게 잘난 니네 엄마가 해주신 반찬들이야. 뭐? 2%가 부족해? 웃기고 자빠졌네. 정말 맛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동안 나를 그렇게 들들 볶았던 거야? 웃겨서 말도 안 나오네, 진짜. 뭐? 이게 어떻게 엄마 반찬이야? 말도 안 돼. 오늘 오셨거든? 열어봐, 냉장고. 반찬통 보면 모르겠어? 당신은 엄마 반찬 할 자격도 없어. 맛도 모르면서 무슨. 주는 대로 그냥 제발 처먹어. 그렇게 엄마 하더니만 본인 엄마 음식 맛도 제대로 구분 못하는 남편이 웃기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저렇게 도발한 이후 남편은 이제 저한테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저희 부부는 밥상 앞에서 늘 싸우기만 했습니다. 동갑내기 부부라서 더 호칭을 사용하고 야 너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솔직히 저부터가 무너져서 야라고 소리치는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아, 또 김치찌개야? 당신은 할 줄 아는 게 김치찌개, 된장찌개밖에 없어? 콩나물국, 배추국, 아욱국, 미역국 종류도 많은데 맨날 김치찌개야? 지겹다, 지겨워. 신물 날 것 같아. 당신이 나 먹어라. 나는 치킨 시켜 먹을 테니까. 그냥 저녁 앞으로는 당신 알아서 처먹어. 진짜 나도 열받아서 더는 너 못 맞춰주겠으니까 제발 알아서 처먹어, 알겠어? 얼씨구? 본색 드러내는 꼴 좀 봐라. 뭘 얼마나 차려줬다고 난리야? 진짜 지겹다. 이래서 결혼은 신중하라는 건데 이렇게 밥 하나 제대로 못 차려주는 여자인 거 알았음. 나 너랑 결혼 안 했어. 아유, 맨날 배달 음식 시켜먹는 꼴 봤을 때 내가 눈치를 챘어야 하는데 내가 미친놈이지. 저녁마다 이렇게 밥으로 싸우고 열이 뻗쳐서 이제 저도 음식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기껏 고생스럽게 차려줘봤자 욕으로 돌아올 게 뻔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그냥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칼퇴를 하던 남편이 집으로 바로 오지를 않더군요. 뭘 하든 말든 솔직히 이혼 생각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정이 떨어지고 이 결혼 생활이 정말 지옥 같아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잠도 이미 각방을 쓴 지도 오래되었고 이게 과연 신혼인 부부에게서 보일 수 있는 상황인지도 의문스러웠죠. 그렇게 또 남편이 집으로 바로 오지 않았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너 당장 집으로 와. 아, 또 왜요, 어머니? 당장 오라고. 그렇게 호출당해 불려간 시댁 도착했더니 개걸스럽게 밥을 처먹고 있는 남편과 화가 잔뜩 난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 요즘 집에서 밥을 아예 안 한다며? 미친 개냐? 네가 네 남편을 안 챙기면 대체 누가 챙기냐? 세상에 반찬 다 해주고 찌개랑 국 정도만 끓여서 챙겨 먹이는 것도 어려워 그러고 있는 거야? 너도 참 대단하다. 너 같은 거 처음 본다 정말.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모르시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제발. 매번 뭘 해줘도 다 엄마 엄마 거리는데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요? 저도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으니까 어머니 끔찍한 아들 평생 옆에서 먹이고 키우세요, 그냥. 소리를 한껏 지르고 뛰쳐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진짜 딱 한 번,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더 해보고 그래도 변하는 게 없으면 이혼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감정을 추스리고 진정을 한 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철준 씨가 고등어 김치찜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하는데 저한테 어머니 비법 좀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예, 아서. 그냥 집으로 와라, 둘 다. 네가 해봤자 음식물 쓰레기만 늘지. 내가 할 테니까 와라. 겨우 마음을 다잡고 연락을 했던 건데 저런 대답을 들으니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래, 어차피 딱 한 번만 더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거 하나 못하겠나 싶어서 노력을 하고자 시댁으로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우와, 이게 얼마 만에 엄마표 고등어 김치찜이야? 냄새 죽이네, 진짜. 이거 그렇게 먹고 싶었어? 엄마한테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 진짜 먹고 싶더라고. 나 진짜 결혼하고 고등어 김치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미숙이 쟤는 이런 요리를 할 줄도 모르잖아. 아유. 오늘 많이 먹고 가, 아들. 맛있게 먹어. 천천히 먹고. 또 고등어 하나 발라주는 시어머니와 그걸 좋다고 개걸스럽게 먹는 남편의 모습에 입맛이 정말 뚝 떨어졌지만 그래도 참아보며 견뎌보며 먹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시작인 시어머니의 행동에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견뎌보려 했던 제 멘탈이 확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저기서 밥 한 숟가락도 먹기 싫었고 험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어머니 음식이 대체적으로 너무 짠 편이라서 한 입 먹고 물 먹고 이렇게 먹지 않으면 먹기가 어려운 지경이거든요. 원래 밥 먹을 때는 물을 마시지 않는데 여기서는 물을 안 마실 수가 없거든요.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욕먹고 먹으면 또 먹는다고 욕먹으니 시댁에서 밥을 먹을 때는 늘 거의 국물이나 찌개 건더기에 대충 밥 듬뿍 퍼서 먹곤 해요. 그런데 이날 아무 생각 없이 고등어 김치찜에 있는 고등어를 발라 먹었다고 욕을 뒤지게 먹었습니다. 예, 내가 저번에 말했지? 주은이 고등어 좋아한다고. 아우, 얘는 진짜 내가 못 살아. 몇 번을 말해. 먹지 말라니까. 라고 말하며 제 손등을 또 탁 치는 시어머니 행동에 더 이상 내가 왜 참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폭발했습니다. 그놈의 고등어. 그렇게 아들이 고등어 좋아한다면서요? 한 10마리 넣어서 음식을 하시지 그랬어요. 진짜 징글징글하네 정말. 야 이철준, 너 다 처먹어. 고등어 처먹으라고. 하며 고등어를 손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이날 처음 알았네요. 어머니, 사람이 정말 먹는 걸로 그렇게 치사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그리고 진짜 저도 안 먹어요. 이게 소금을 먹는 건지 밥을 먹는 건지 모르겠어서 전 진짜 저도 안 먹어요. 당신 귀한 아들이랑 둘이 평생 그러고 살아요. 그냥 또 장가보낼 생각하지 말고 끼고 살으라고. 당신 품에 전 저런 찌질한 마마보이 같은 놈 버릴 거니까. 아셨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찌질한 마마보이? 아들이 엄마를 따르는 건 당연한 거지. 도대체 너는 집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으면 시애미한테 이렇게 빠락빠락 소리를 칠 수 있니? 니네 부모가 어떻게 키웠는지 안 봐도 알겠다 아주. 말끝마다 저희 부모님 욕하시는데 그러는 어머니는 대체 아들을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저 나이 먹고 아직도 엄마 거리는 게 딱 3살짜리 애기랑 수준이 똑같네요. 아니지. 3살짜리 애기를 또 저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랑 언성이 높아져 말다툼을 하고 저한테 고동으로 맞은 남편과 2차전을 했습니다. 야, 김미숙, 너 미쳤어? 지금 우리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네가 아주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나. 당장 엄마한테 사과해. 너 무릎 꿇고 싹싹 빌어, 당장. 싫은데? 내가 왜 빌어? 빌 사람은 니네 엄마랑 너지.
둘이서 아주 속닥속닥 역겨워서 못 봐주겠어. 등치도 산만한 게 그렇게 살고 싶니 너는? 우리 그만 살자 철준아. 나 진짜 역겨워서 더 이상 너랑 못 살겠어. 야, 이혼을 해도 내가 하자고 해야지. 왜 네가 말을 해? 여자가 결혼했으면 내조하는 맛이 있어야지. 너는 진짜 도무지 답이 안 나온다. 너 같은 거 누가 데리고 살아주겠냐. 그동안 참아준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정말 뻔뻔한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답도 없던 이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도 않아서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이혼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를 시어머니가 잡더라고요. 가긴 어딜 가 이년이? 근데 너 당장 싹싹 못 빌어? 이혼은 둘째 문제고 당장 빌어둬.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저 냅두세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다 뒤집어버리고 싶으니까. 아이고야 무섭구나 무서워. 어디 한번 해봐 그럼. 이년이 아주 무서운 년이네. 결혼 전에는 어머니 하면서 살살거리더니 이야 요즘 것들은 다 이러냐? 여우 같은 년. 듣다 정말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었고 저는 그냥 해탈했습니다. 상에 차려진 모든 음식을 다 손으로 쓸어 뒤집어 버렸습니다. 내가 그만 건드리라고 했지? 그만 좀 하라고 제발 그만. 제발 나 좀 냅두라고. 시어머니가 상을 뒤집자마자 제 싸대기를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길래 저도 똑같이 싸대기를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젊어서인지 너무 화가 나서 그런지 힘으로는 제가 낫더군요. 저한테 머리채를 잡혀서는 이런 미친, 너 이거 안 나? 정말 미쳤어? 어머 철준아. 당신이 뭔데 날 때려? 그럴 가치도 없는 게 당신만 손 올려? 나도 올릴 수 있어. 그러게 내가 냅두라고 할 때 조용히 가게 냅두지. 왜 이런 꼴을 봐? 본인 엄마를 때리니까 열받은 남편이 저를 때리려고 하길래 시어머니 머리채 잡던 그대로 남편 쪽으로 밀어버렸고 둘이 넘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고를 외치면서 허리가 나갔네 뭐네 거리기 바빴고 남편은 벌떡 일어서서 저를 또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힘으로는 남편 이기지도 못할 걸 알기에 그냥 딱 한 대 때렸습니다. 가까이 오길래 발로 중요한 부위를 정말 세게 확 차버렸죠. 바로 악을 쓰면 쓰러져서는 대골대골 굴러버리는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야, 너도 제발 그만 까불어. 나 김미숙이야. 너 같은 찌질한 마마보이랑 네 엄마한테 이런 취급받을 내가 아니라고. 그간 용케도 잘 참은 내 자신이 기특하고 대견하다. 여기서 나 더 건드리면 너 고자 만들어 버릴 거니까 각오하고 덤벼 너. 악을 쓰며 대굴대굴 구르는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는 어쩌냐고 난리를 치는 상황에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바로 합의혼을 진행했고 깔끔하게 각자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제가 이렇게 악하고 폭력적인 모습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아서 제 스스로에게 너무 충격적이긴 했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오죽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돌았을까 싶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딱 한 달 정도는 서로 조용히 지냈는데 3개월 숙려기간이 끝날 때가 다가오니까 울고 불고 매달리는 마마보이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조금 받기는 했어요. 그냥 연락처도 바꾸고 제가 어디서 일하는지도 알기 때문에 이직도 했습니다. 그놈의 고등어, 반찬, 밥 떠올리기만 해도 거북하고 분했지만 며칠을 내내 정말 가슴에 한이 맺혀서 그 한 맺힌 고등어를 제 돈으로 제가 사서 아주 살만 듬뿍 발라서 맛있게 먹었어요. 한동안은 사람 볼 줄 모른다며 저 스스로를 탓하고 자책을 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인생에서 큰 경험을 했다고 좋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고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감정을 추스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응원을 해주신다면 꼭 가슴속에 깊이 새겨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